자, 이들의 주장을 이뤄냈던 그 개혁, 이 가보 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가보 개혁은 일본의 그 강요에 의해서 시행된 거긴 하지만 지금 당시 일본이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이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부 중심으로 해서 이 개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대표적인 바로 이 가보 개혁과 을미 개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안, 동학농민운동 패전 개혁안, 이거는 그냥 주장일 뿐이야. 신문지 폐지를 주장한 거야. 실현된 게 아니야. 다 진압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보 을미 개혁은요,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도한 거기 때문에 실현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이 실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보 개혁입니다. 1차 가보 개혁. 자, 이 1차 가보 개혁은요, 자, 이제 얘기했죠. 교정청이 이제 없어집니다. 아까 그 집강소와 교정청 기억나시죠? 그 교정청 없어지고요. 바로 이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이 단행되고 있더라.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일단 왕권을 좀 약화시킵니다. 왕권을 좀 약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의 개혁은요, 왕권을 좀 축소시키는 방향이 대세야. 갑신정변에서도 입헌 군주제 지향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왕권을 좀 축소시키는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왕권을 좀 축소시키고요. 이제까지 조선의 행정체제, 의정부 6조 체제, 이걸 이제 의정부 8아문 체제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 2호 예병 현공, 이런 2호 예병 현공조, 뭐 이런 조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아문으로 끝나겠네요. 아문으로. 자, 그러면서 경제적인 개혁. 최종의 일원화가 나옵니다. 최종의 일원화 들어봤잖아. 왕 따로, 국가행정 따로 이런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최종의 일원화 어디서 주장했지? 10년 전 갑신정변. 거기서 주장했잖아요. 거긴 어디 중심이었지? 그 당시는 의정부 6조 체제였으니까 호조에서 이 재정의 일원화를 담당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여기 키워드야. 호조가 나오면 이건 호조가 나오면 이건 갑신정변이야. 그런데 지금은 군국기무처에 의해서 지금 바뀌었잖아. 의정부 6조가 뭘로 바뀌었어? 의정부 8아문으로 바뀌었잖아. 이제 조가 없어. 그러니까 재정의 일원을 담당하는 경제부처가 있어야 되겠지. 그 경제부처가 탁지아문이에요. 아문. 8아문 중에 하나야. 경제. 그러니까 이게 호조에서 이름을 바꾼 거야. 호조에서 이름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탁지아문이라는 키워드 나오면 이건 갑신정변 아니겠지. 이건 가보개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호조, 갑신정변, 탁지아문, 가보개혁 이렇게 연결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도량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서 자 샀어. 자. 30cm 자 샀어. 근데 부산에서 30cm 자 샀어. 그러면 그 자와 부산산 자와 이렇게 대보면 똑같아 달라. 뭔 소리야 선생님. 당연히 똑같죠. 근데 이 당시는 달랐어. 이 당시는 좀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무게도 다르고 이게 다 달랐어요.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조세 급납화. 이제 세금은 여러분들 돈으로 내야 돼. 이전까지 여러분 주로 쌀로도 내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 돈으로 내는 거야. 조세 급납화.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이 세금 뭘로 내세요? 네. 쌀로 내십니까? 아니죠. 돈으로 내죠.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이때부터. 도량형 통일도 이때부터. 지금 재정이 일어나 돼 있잖아. 그죠? 지금은 저 기획재정부에서 다 이거 관리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금 다 조세 급납화도 다 지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가보개혁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1894년 그래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은본위제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돈을 막 찍어내면 이거 인플레이션 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그 돈의 양만큼 금 또는 은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은본위제라고 합니다. 금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화폐를 찍어내면 금본위제고 은을 중심으로 해서 그만큼의 돈을 찍어내면 이건 은본위제라고 하는데 가보개혁에서는 은본위제 시행됩니다. 금은 여러분 나중에 메가타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화폐 정리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때 금본위제가 이루어져요. 금 아니에요. 은이에요. 은. 요거 해결하면 안 돼. 가보개혁에서 은이고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에서는 금이야. 은본위제입니다. 은본위제. 꼭 기억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1894년 이 가보개혁의 역사적 의의라면 이거죠. 신분제 폐지입니다. 몇 천 년간 내렸던 신분제가 법적으로 완벽히 폐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족보가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상놈 집안 출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가보개혁 신분제가 폐지 안 됐더라면 저는 여전히 아씨 도련님하고 업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야 정신 차려 참깨 똑바로 봐 라고 아씨와 도련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만세. 어휴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제가 드디어 법적으로 폐지된 거야. 갑오개혁이야. 1894년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그 신문제가 폐지가 된 거야. 법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그 앞에서 주장했던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비록 그 당시도 신문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있었기에 드디어 갑오개혁에서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 왜? 신문제 폐지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탈레반 정부 왜 들어봤어요? 거기 그때 뭐 여성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더구만,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다고 하더구만.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요 오래 못 갑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역사는 발전하거든요. 역사의 발전의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야. 그걸 막는다고? 불가능합니다. 지금 잠깐 총칼로 억압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들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기다리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드디어 과부들의 재가가 허용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그 이전까지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갑오개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1차 개혁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아직 일본이 개입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청일전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아요. 일본이 승리를 잡습니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이 이 개혁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개혁은요, 바로 요 친일 세력 박영효를 앞세운, 이때 이제 이 군국기본처의 김홍집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친일 세력 박영효를 앞세운 김홍집은 이제 그냥 여기서 서포트만 해주는 거죠. 박영효가 누구야? 갑신정변 때 일으켰던 그 인물 아니겠습니까? 일본을 막는 갖고 실패해가지고 다시 그 박영효가 컴백하는 거야. 일본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합니다. 자, 1차 개혁 어떤 게 바뀌는지 볼게요. 먼저 정치 갑니다. 정치는요, 의정부 파라문을 이제 내각 7부로 바꿉니다. 내각 7부로 바꿉니다. 이제부터 이제 탁지 아문이 아니라 탁지 부가 되겠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방을요, 8도. 이제까지 조선이 8도였잖아. 그 8도를 23부로 세분화시킵니다. 이제 8도 체제가 끝났네. 23부 체제로 바뀌었네. 그리고 중요한 거, 재판소가 설치됩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는요, 사또들이 사극 보면 사또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곤장을 때리도록 해라. 뭐 이런 거 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사또가 왜 그것까지 하지? 사또는 관리 아니야, 관리. 그 행정가 아니야, 행정가. 행정가가 왜 사법적인 기능까지 하지? 조선의 사또는요, 조선의 지방관은요, 행정, 군사, 사법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님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징역 3년에 처한다. 이런 거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은 법, 행정 분리돼 있죠. 이게 언제부터? 이때부터. 이제 이 갑오 2차 개혁 때 재판소가 만들어지면서 전문적으로 사법 기능이 분화된 거예요. 사또는 이제 이런 거 안 해. 그냥 행정만 담당하는 거야. 지금의 모습이 지금 이때 만들어진 거야. 야, 이거 갑오 을미 개혁이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정말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있다. 2차 갑오 개혁 때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게 뭔지 알아? 근대적 학제야. 여러분들 지금 초등 6년, 중학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렇게 있죠? 이거 언제부터? 이때부터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대학제 만들어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소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개념, 그리고 학교 선생님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교원들 만들어서 사범학교, 또 뭐 외국어학교, 이게 다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대적인 학제. 여러분이 지금 학교 다니는 이 모습들이 다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야. 이러니 갑오개혁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죠? 자, 그렇게 개혁을 단행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청일전쟁이 끝납니다.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이기게 되면서 일본이요, 이겼으니까 이제 영수증도 내놔야지. 그죠? 그 영수증은 시모노세키 영수증이라는 거야. 이 발음이 좀 시모노세키 영수증을 딱 내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뭐냐면 라오뚱만두, 요동만두 있죠? 요동만두를 일본이 가져가요. 대박.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300년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겠다라고 일으킨 전쟁 임진왜란 실패로 돌아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욕망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에요. 중국 요동반도에 일장기를 꽂는 거야. 누가? 이때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앞장서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루지 못한 그 욕망을 이토 히로부미가 이루게 되는 거야. 나중에 이분 안중근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이 당시 이 제국주의 세력들은요, 물고 물리는 그런 게임이 연결된다고. 우리도 러시아를 끌어들려고 했더니 누가 끌려 들어왔어요. 영국이 들어와가지고 거문도 불법 점령하잖아요. 똑같아. 지금 랴오뚱만두에 딱 일장기를 꽂으려고 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형님 제국주의 세력들이 야,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너희들 누군데 여기 와가지고 이 깃발을 마음대로 꽂니? 라고 하는 삼국 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일본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은요, 어떻게 러시아랑 싸워? 바로 깨갱합니다. 그 힘들게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 얻었던 요동만두를 바로 토해냅니다. 일본으로서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1884년 갑신정변 때 창덕궁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소규모 전투 벌어졌죠? 이때 일본 패했습니다. 정확히 10년 뒤. 1894년 일본은 10년 동안 칼을 갈아서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일본은 청나라를 이 땅 한반도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삼국 간섭,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 그 힘겹게 얻은 요동반도를 토해냈죠. 일본은 또 정확히 10년 동안 칼을 갑니다. 그리고 1904년, 10년 뒤 그 러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일본은 이기게 될 겁니다. 야, 일본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 전 지구에서 일본을 가장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여러분들 늘 경계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결코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어쨌건 결국 여기서 토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민주정부에 본 거야. 뭐야? 청나라를 물리친 일본 거의 공포였거든. 이제까지 몇백 년 동안 이 중국 중심의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그 중국이 일본에 의해 무너지는 걸 본 거야. 공포야, 공포. 두려움이야. 뭐야, 일본 이 외놈들 이라고 불렀던 이 일본이 중국을 거꾸로 들인 거야. 그런데 그 공포의 일본을 단 한마디 말로 You out. 네, 하이! 하고 나가. 뭐야, 저 나라는 또 그게 러시아였던 거야. 야, 저 러시아는 더 큰 나라구나 라고 해서 러시아를 끌어들려고 해요. 하여튼 늘 이거 왜서 끌어들여 뭘 해결하려고 해요. 이번에 또 러시아를 끌어들려. 그러자 일본이 요동반도를 빼앗긴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힘겹게 얻은 이 조선에서의 영향력만은 잃지 않겠다라고 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명성황후를 죽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로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는 것이죠.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일본 낭인들이 칼을 들고 경복궁에 들어와서 조선의 국모를 칼로 베고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일본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오징어 게임 뭐 나오는 뭐 여러 뭐 게임들 이거 보면서 이거 다 일본 거야. 옛날에 일본이 하던 거야. 늘 자신의 기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거 다 우리 일본이 영향 준 거야. 그런 기억은 잘하면서 왜 이런 기억들은 안 하려고 하냐고요. 자신들이 일으켰던 그 만행에 대한 기억은 왜 안 하려고 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국의 국모를, 그 국모가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일국의 국모를 이렇게 불로 태우고 칼로 찌르는 이 만행을 저지른 이 모습들, 이거 왜 기억 안 하려고 하냐고요.
사죄하고 몇 번을 사죄해도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왜 기억 안 하려고? 왜 선택적 기억을 하냐고요? 결국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일본은 을미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을미개혁에서 여러분들 연호는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고요. 이때 정말 문화적 안움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개혁들을 이렇게 밀어붙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반만년 이래 이 상투 틀고 온 나라예요. 이건 우리의 문화예요. 그거를 강제로 자르랍니다. 위생은 좋습니다. 위생 좋습니다. 네, 자르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지. 그걸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결국 여러분들 이 상투를 강제로 잘라버리니까 당시에 뭐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왜냐면 문화 충격. 왜냐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로 하였거늘 터럭 하나 건드리자는 게 우리의 정신이었잖아요. 이걸 이런 식으로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의병들이 들고 일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더라. 그리고 태양력의 사용. 네, 요건 이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정말 격변기입니다. 예. 지금의 어떤 모습들을 탄생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1894년, 95년 거쳐 나오곤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제국주의의 폭력성, 이 폭력성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이런 폭력성들에 의해서 강제로 근대라고 하는 문화들이 이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